그러니까 10,000원도 비싼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10,000원도 비싼 거지. 자, 오늘 배울 거는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4쪽, 25쪽, 26쪽, 27쪽, 29쪽, 30쪽까지 나가야 돼요. 이유는 지구광 특각은 안 하잖아. 진도 빼는데 미쳐가지고 그냥.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최대한 많이 빼놓고 중간고사 이상의 범위까지 진행을 해놔야 기말고사 때 대비할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중앙여고는 시험을 개빨리 봐요. 얘네 기말고사 11월 달에 본다는데. 그거 네 거. 하나만 가져. 언니. 그래서 오늘 좀 나가야 되고요. 나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쉬죠? 오지마. 다음 주에 얼굴 보지 말자 우리. 알았어? 응. 지나가다가도 보지 마. 알았어? 오케이. 나 죽는다. 한번 가볼게요. 오늘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지구 자기장.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나? 좀 전에 쓰레기 치워서 그런가?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나침판의 자침은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며 북반구에서는 나침판 자침이 N극이, 남반구에서는 나침판의 자침의 S극이 지표를 향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침판의 N극이 어디 향해요? 북쪽 향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S극은 어디 향할까? 남쪽으로 향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많이 덥니? 네. 근데 왜 늦었을까? 장염 걸려갖고 화장실에 있다가 왔구나. 나도 지금 3일째 설사만 하고 있다? 왜 그러지? 아침마다 그냥 막 배가 막 꼬뭇꼬뭇하면서 그냥 슉 이게 덩 이래야 되는데 쉬 하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좀 거시기해. 냉방병이에요.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차가운 거 계속 먹고 막 그래서. 그치? 에이씨. 그만 좀 하지. 쌤 파워로 틀었는데. 파워로 틀었다고. 네, 없다잖아요. 너나 챙겨. 지금 좀 아니라고. 모자 못 벗어요. 그 너 눈도 지금 텅 비었지? 좀 부었지 오늘? 저 11시 40분에 갔어요. 둘 다 똑같은. 너 뭐하냐 지금 거기서? 자, 가로 2번 보세요. 나침판 자침의 N극이 90도로 기울어진 지점을 별표 쳐놓으세요. 자북극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요거 되게 중요해. 자북극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지리상북극이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 지리상북극. 북극이 두 개네? 몇 개라고? 두 개. 하나는 자북극, 하나는 지상북극. 그냥 좀 줄이자. 자북극 어떻게 줄일까? 잘했어. 그럼 지리상북극 어떻게 줄일까? 진북. 자북, 진북. 이렇게 줄입시다. 싫어? 싫음 말고. 왜요? 어? 왜 진북이에요? 어? 지북 아니에요? 그 밑에 봐봐. 지리상 북극의 방향을 진북. 나침판의 자침 N극이 하게 되는 방향을 자북. 책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줄였지. 아, 이거 못하 저기 신고하면은. 조용히 해! 왜 진북? 아,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리상 북극이 진짜 북이잖아. 그래서 진북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북극? 진짜 북극. 그래서 자기상의 북극을 자북, 이렇게 진북, 자북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칠판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오늘의 주인공은 뭐냐면 복각이라는 친구예요. 누구라고요? 복각. 복각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무조건 니네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지금 시인이가 없다고 지금
이 새끼 너 시은이 오면 너 시은이 가면 안 될 텐데. 시은이 오면 좀 조용하게. 그치 조용히 해야지. 찍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시끄러워서 안 돼. 묻히지. 자 복각을 볼 건데 자 지구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잘 그린 것 같아. 그러면 자전축이 쫙. 그럼 여기가 뭐라고? 진부. 되셨어? 그럼 여긴 지금 여기는 뭘까? 진남. 계리. 나 어렸을 때 친구 있었는데 걔 이름 뭐였지? 아, 걔 이름이 인남이었다. 인남이. 진짜 착한 친구인데. 그냥 딱 얼굴 보면 착하다. 근데 걔네가 가게 슈퍼를 했어. 그 자주 놀러 갔지. 가서 얻어먹고. 어쨌든 요건 자전축입니다. 자전축. 뭐라고요? 자전축. 자전축 상의 북쪽을 진부, 자전축 상의 남쪽을 진남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자기장이 만들어진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외핵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외핵에서 만들어져요. 외핵이 무슨 상태로 돼 있다 그랬어? 액체 상태로 돼 있다 그랬지. 액체 상태로 돼 있는데 외핵은 뭐로 돼 있냐면 금속으로 채워져 있거든. 뭐로 채워져 있다고? 금속으로 채워져 있어. 철이나 니켈로 돼 있다고. 그럼 철이 니켈이 액체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돼요. 그럼 양이온도 뭐 할 수 있을까? 액체니까 이자 사이 거리가 뭐니까 이동이 가능하겠지. 전자도 이동이 가능하겠지. 그럼 전하의 흐름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전하의 흐름이 생기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지. 그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 생겨? 자기장이 발생하지. 그 자기장. 여기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그 자기장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자석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자석. 한쪽은 N극이고 한쪽은 S극이요.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S극으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S극으로. N에서 S. N에서 S. 이렇게 이제 가상적인 선들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자기력선. 조금만 더 그려볼게. 자기력선. 이렇게 했을 때 나침판을 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나침판을 여기다 갖다 두면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요. 무조건 이 자기력선의 접선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N극이 향해요. 그럼 여기다 나침판을 갖다 댄다고 한다면 접선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 갖다 대면 나침판의 N극은 이쪽을 향하겠지. 여기다 갖다 대면 나침판의 N극은 위를 향하겠지. 여기다 갖다 대면 나침판의 N극은 이쪽을 향하겠지. 여기다 갖다 대면 이쪽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쪽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쪽을. 이런 식으로 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됐지? 그러면 외핵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기장에서 N극이 어디를 향하냐면 N극이 어디에 있냐면 외핵에서 만들어낸 N극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얘하고 딱 맞지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진북, 자북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어쩌다가 우연찮게 진북과 자북이 딱 맞아지는 시기도 있을 수도 있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니까. 맞지? 근데 거의 대체로 맞질 않아. 여기가 진북이 있으면 그 옆에 언저리에 자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진북과 자북을 여러분들 일단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요. N극이고 그 반대편에 이쪽에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N극이면 여기 뭐가 되겠어? 그렇지. S극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지구 자체가 하나의 뭐다라고 생각하고 자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그럼 지구 가깝게 간다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력선이 생길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방향도 요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거다라는 거야. 접선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거라고. 접선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거고 접선 방향으로 N극이 향할 거고 그럼 딱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바짝 서버리겠죠. 이렇게. 딱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쳐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 조용히 하고 빨리 들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침판을 각 위치에다가 지구를 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위치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대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비교를 했을 때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지표면과 딱 평형을 수평을 딱 이루는 상태면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 지역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거의 어디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적도 근처에서는 어디 근처에서는? 적도 근처에서는 나침판이 딱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딱 수평을 이룰 거야. 지표면과 이렇게 수평을 딱 이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거기 적도에서 조금이라도 쭉 올라가면 얘가 점점 나침판의 N극이 쭉쭉 땅속으로 점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다가 나는 자북을 찾아야겠어 하고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침판을 봤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가 딱 자북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쪽이 어느 쪽이다라고 배웠어? 북쪽이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내가 그걸 계속 딱 쭉 따라가면 진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자북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쪽 적도 언저리 부근에서 수평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요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요쪽 지역에서 수평 방향과 이루는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어떻게 될 거다? 약간 이렇게 띠리리리 해서 약간 N극이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향할 거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런데 요쪽 지역 무슨 북구? 자북. 자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평 방향과 이루는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수직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적도에서 위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각도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얘는 최대값 몇 도를 가질 거고 90도를 가질 거고 여기가 딱 중간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도를 가질까? 45도를 가질 거고 여기서는 몇 도를 가질까? 0도를 가지겠지. 그거를 각도로 표시를 해준 거야. 여긴 몇 도? 0도. 여긴 몇 도? 45도. 여긴 몇 도? 90도. 그럼 그 언저리에 뭐 70도나 60도나 뭐 50도나 이런 거 있겠지. 이 언저리에 뭐 30도나 25도나 20도나 10도나 15도나 뭐 11도나 뭐 있겠지. 그 각을 뭐라고 할까? 쌤 제목으로 뭐라 써놨어? 복각. 이 각을 복각이라고 하는 거야. 복각 이해 가요? 복각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이해 갔어?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 요 지점 보자. 요 지점이야. 수평변에 대해서 쭉 했을 때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요 화살표망의 N극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위로 갈 거라고 이거지. 그럼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아예 이렇게 서버리겠죠. 수평면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를 봤을 때 이렇게 아예 서버릴 거다 이거지. 몇 도 각을 이룰 거야? 90도. 여기서는 몇 도 각을 이룰 거야? 45도. 여기서는 몇 도 각을 이뤄? 0도를 갖고 이러고 있었지. 그러면 나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아? 북반구에 많이 살아? 남반구에 많이 살아? 북반구에 많이 살지? 북반구에 많이 사니까 얘네들에 해당되는 각도를 플러스 값으로 합시다라고 했어. 무슨 값으로 하자? 플러스 값. 그럼 얘네들에 해당되는 값은 무슨 값으로 할까? 마이너스 값으로 합시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지. 그래서 복각은 적도에서 몇 도? 0도를 뜻하고 적도에서 북반구 쪽으로 쭉 가면서 복각의 크기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북의 위치에 갔을 때는 몇 도의 각을 이룬다? 90도의 각을 이룬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복각은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최대값은 90값이 나온다. 그런데 얘네들은 나는 플러스 값으로 놓을 거니까 여기는 무슨 각으로 하자?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흡사 뭐하고 비슷하냐면 위도하고 비슷한 개념이 생기는 거야. 뭐하고 비슷한 개념? 위도. 자, 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 이렇게 있어요. 지구 있는 상태에서 자전축이 있어요. 적도 있어요. 여기가 적도 지정이야. 적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 내가 서 있는 지점의 위도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적도, 지구 중심, 내 위치 사이의 요 각도를 우리는 위도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내 위도 값은 몇 도가 될까? 90도가 되겠지. 여기 서 있으면 위도 값이 몇 도가 될까? 0도가 되겠지. 그럼 요 정 가운데 딱 여기 서 있으면 내는 몇 도가 될까? 45도가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는 몇 도 될까? 위도 정도? 37도 언저리 돼요. 37도. 오케이? 같은 위도가 연결한 선을 위선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위선. 그러면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거 가운데 무슨 선이 있어? 38선 있지? 그럼 거기가 위도가 몇 도? 38도니까. 근데 거기보다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한 37도 언저리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거의 여기서 지금 설명한 누구 값하고 위도 값하고 여기서 설명한 누구하고 복각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플러스 90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90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얘는 플러스 90 말고 북반구의 90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뒤에다 쓰지. 이렇게. 되셨어? 그럼 얘는 뭐라고 표시해? 남반구의 90도요 해갖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되셨어? 거의 위도하고 지금 요 복각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겠군요 라고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운 게 고지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고지작이. 옛고자에다가 지구의 옛날의 자기장의 방향이요 라는 얘기인 거잖아. 자기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오케이? 자,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뭐가 일어났어?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 그럼 뭐가 튀어나와? 마그마가 튀어나오지. 마그마가 나와서 용암으로 바뀔 거 아니야. 용암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용암이 뭐 할까? 굳어버리겠지. 굳기 전에 그 마그마 성분들 중에서는 자기장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자석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뭐라고 한다고? 원자자석. 그럼 이제 광물들 자체도 자성을 띠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걔네들이 굳기 전에 그때 당시에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얘네들이 방향을 딱 틀까 안 틀까? 아직은 액체 상태니까 틀 수 있겠지. 틀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그 상태로 뭐 할까? 굳어버리겠지. 그게 만약에 1000년 전에 마그마가 굳어진 거를 연구해서 거기서 복각이나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고. 그럼 옛날 시기에서 만들어졌던 암석에서 우리는 뭐를 파악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각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복각의 크기하고 같은 지역인데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에서의 복각의 크기를 비교를 하니까 달라.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금 현재는 복각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40도다라고 치자고. 플러스 40도. 현재가 40도야. 현재 만들어진 복각이 40도다라고 치자 이거야. 됐어? 그런데 한 10만 년 전에 똑같은 지역에서의 복각을 측정을 했더니만 0도가 나왔어. 그럼 무슨 소리야? 옛날에 지금 이 지역은 현재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적도 근처에 있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적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했다? 올라왔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복각이 중요한 거야. 복각 이해가요? 복각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위도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하게 비슷하진 않아. 완전하게 비슷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25쪽에 탐구자료창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 복원이라고 나와 있는 탐구자료창 보이나요? 보이죠? 현재 복각의 값과 1000만 년 전의 복각, 3800만 년 전의 복각, 5500만 년 전의 복각, 7100만 년 전의 복각의 값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는요. 복각을 이용을 해갖고 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25쪽. 맞아? 약간 탄젠트 그래프처럼 보이죠? 니네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 자, 그래서 봤을 때 현재는 플러스 36도래. 몇 도라고? 복각이 36도래. 그럼 플러스 36도 X축에서 찾아. 0과 40의 가운데니까 20이 될 거고 그럼 40에 가까운 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쭉 올라가고 왼쪽에 위도 값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0도 언저리가 나올 거라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10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30도였대. 몇 도였다고? 30도. 그러면 다시 왼쪽 그래프에서 30도 언저리에서 위로 쭉 올라가고 만나는 지점을 찾아갖고 위도를 측정을 해보면 대략 16도 정도 나온대. 북반구로. 38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6도였대. 위도 찾아보면 3도래요. 55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21도래. 이거 중요하네. 복각이 몇 도라고? 마이너스 21도야. 복각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남반구란 얘기야. 근데 지금 인도 대륙이잖아. 인도 대륙 지금 어디에 있어? 북반구에 있잖아. 북반구에 있는데 이 자식이 옛날에 뭐였다? 남반구에 있었네. 이런 것들 파악할 수가 있다고. 대륙이 위아래로 수직, 지구상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의 힌트가 되는 게 고지자기에서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복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럼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을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엄청 잘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결국은 보면 위도 값이 남반구 30도에 있었던 애가 11도로 올라왔고 11도에서 3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16도로 올라왔고 현재는 20도까지 올라온 상태요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인도 대륙이 계속 뭐 하고 있구나? 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도 이동하고 있어요.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쭉 부딪혀갖고 거기 스콧산맥이 만들어진 게 뭐였어? 안데스. 아휴, 그건 그래 히말라야 산맥이야. 아무거나 첫 찍어갖고 두 번째 맞췄네. 안데스 산맥은 이 새끼야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야. 알겠나?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네가 나아. 다른 애들은 대답도 못했잖아. 그치 태준아? 히말라야 산맥 아직도 커지고 있어요. 높이가. 지금 인도 대륙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계속 올라가면서 히말라야 산맥 점점 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복각 어디에 이용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왼쪽에 다시 봐. 자, 복각 별표 쳐놓으세요.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복각이라고 할 거래. 자, 플러스 값이 나오면 북반구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요. 남반구고요. 플러스 90도가 나오면 자북극이고요. 마이너스 90도가 나오면 자남극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자기적도에서 자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진다.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크기 값은 커지고 있죠. 절대값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를 물어봤다라는 얘기는. 자, 그럼 옆에 있는 평각은 뭐냐? 대체적으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의미만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보세요. 얘가 뭐라 그랬지? 진북이라 그랬죠. 얘가 뭐라 그랬지? 자북이라 그랬지. 내 어느 위치에서 진북과 자북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평각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보다 좀 더 가까워졌어. 자북과 진북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졌죠? 그럼 평각은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야. 그러니까 이 평각을 이용을 해서는 자북과 진북의 위치 정도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옛날 지구상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지구가 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평각은 개념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또 요 라인 상에서 내가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진북과 자북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있어 없어? 없지. 평각이 0이 되는 지점도 있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 평각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밑줄만 긋게요. 지구 표면의 한 수평면 위에 관측 지점에서 진북과 자북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뭐라고 하자? 평각이라고 해요. 진북이 뭔지 자북이 뭔지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늘림말도도 기억해 주세요. 진북은 뭐라고요? 지리상의 북극이고요. 자전축을 기준으로 표현해 준 거야. 자북은요? 자기상의 북극이에요. 자기 북극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밑에 지구 자기장과 위도에 따른 복각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보이죠? 자, 위도 30도, 북반구의 30도 부근 한번 보세요. 복각의 화살표가 어떻게 됐어요? 수평면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렇게 표시되면 북반구라고. 화살표가 수평면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위도 남반구에서 30도. 네.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남반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수평방하고 나란해요? 그러면 어디야? 적도가 돼요 라는 것도 표시해 주면 되고. 되셨어? 보성아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국각이 플러스 답시 4. 자기 적선이 기준등이 뒷표면을 향해 들어간다. 나침반 자침의 N극이 뒷표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그럼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개념 한번 다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의 위치 표현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그린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의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자북극이 조금 더 아래쪽에 지리상의 북극이 조금 더 위쪽에 표시되어 있고 나침판의 N극이 자북극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린란드는 거의 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북극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린란드 추워, 더워? 추워요. 개 춥겠지. 어마어마하게 춥겠지. 거기가 그 정도. 전 더워요. 더워요. 그러게. 배가 지금 바람이 안 나오나? 에어컨이 하나도 안 시원해요. 오, 고장났다. 상에 올라가 봐. 네? 책상 위로 신발 벗고. 네? 올라가 봐. 바람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 보라고. 진짜요? 너 가짜겠니? 저보다 태준이가 큰. 책상 위로 올라가서 신발 벗고 올라가. 아니. 손만 대보라고. 찬바람 나오나 안 나오나. 빨리 해 빨리. 아빠 빨리 해. 수업 중이잖아.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책상 위로. 아니 나. 더워. 뜨거워요. 나오긴 나와? 네, 나오긴 방. 나오네. 살살 나오는데. 다시 해봐. 맞았어요. 이제 나와? 네. 시원하게 나와? 네. 소리가 좀 틀려지고 온 것 같긴 하다. 자, 그리고 밑에 복각, 평각, 심화 나와 있는 거 보이죠? 패스. 그냥 이런 게 있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요거 가르쳐주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거 그림, 요런 그림 이렇게 설명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쭉 파악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지구과학 2 내용에서 나오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패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고지자기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 복원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고요. 별표 다시 한번 쳐놓으세요. 고지자기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 복원. 자, 고지자기 지지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얘기하고요.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밑줄 뭘 측정하면? 복각을 이용을 해서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를 확 추정할 수 있어. 밑에 그래프가 나오겠죠. 아까 봤던 그래프 있죠. Y축의 위도, X축의 복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 있죠. 탐구자료창에서 봤던 거. 그걸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보고 위도를 이제 찾아내세요.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에 해당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암석이 나이나 복각, 고지자기 방향 등을 이용해갖고 대륙의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암석의 나이를 확인할 때는 뒤에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좀 간단하게 적어놓으세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적어드릴게.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복각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각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지자기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또는 S극이 향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륙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가 있대. 뭘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복원해요? 라는 게 가로 2번에 나왔어요.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950년대 초 유럽 대륙의 암석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알아낸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본 결과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몇 갈래? 두 갈래. 밑에 그림 보세요. 검은색은요, 유럽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야. 빨간색은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지자기 이동 경로의 경로야. 어? 뭐지? 1억 년 전에, 2억 년 전에, 3억 년 전에, 4억 년 전에, 5억 년 전에. 그럼 5억 년 전에는 지자기 북극이 두 개였나? 그럴 수 있어? 아니 자석에서 아 여기도 N극이고요, 여기도 N극이요, 이럴 수 있냐고. 아니요? 자석에서 N극이 두 개야? 뭐 S극이 세 개고? 그럼 N극 하나고 S극 하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북극 하나고 자남극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민정아? 어떻게 해야 돼? 실질적으로는 대륙이 이동을 한 거야. 뭐가 이동을 한 거라고? 대륙이 이동을 한 거야. 대륙이 이동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자기 북극은 어때야 돼? 무조건 같은 시대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현재의 대륙이 있는 상태에서 지자기 북극을 측정한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대륙이 그쪽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지. 옛날엔 더 가깝게 있었고 더 가깝게 있었고 더 가깝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두 개의 지자기 북극 자체를 만나게 하면서 대륙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 밑에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될 거다라는 얘기야. 현재는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지자기 북극을 합쳐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북아메리카하고 유럽 대륙 자체가 이렇게, 아프리카도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형태, 북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되게 많이 붙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결국은 대륙이 뭐 했다라는 걸 증거, 이동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판이 이동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문제들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좀 프린트해도 있을 수 있고요. 뒤에 이제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 풀다 보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다음 시간 때 수업할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풀이해주고 그 다음 진도 나갈 거니까 꼭 좀 풀어갖고 오세요. 2주 동안이니까. 또 2주 동안 펑펑팽 놀다가 그냥 맞다 생각 안 가져왔는데요. 나하고 같이 퇴근하는 거야. 뒤에 뭐 무슨 학원 있어요? 안 보내. 알았어? 배가 고파서요. 엄마가 내려오라 그랬는데요. 안 보내. 세빈아 안 보내. 알겠어? 다영아 안 보내. 니네 끝나고 영어학원 가지? 안 보내. 개꿀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요거 관련된 문제들 꼭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넘겨! 자, 26쪽에 그런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리 또 쭉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문제 적용 한번 해보세요. 27쪽 갑시다. 또 반복이야. 판의 경계와 대륙의 이동. 이제 최종이야. 이제 판의 경계 이제 더 이상 안 해. 자, 판의 경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발사능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다 알죠? 맞지? 자, 근데 오른쪽에 주의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발사능 경계가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좀 다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왔죠? 판의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판은 이렇게 빨리 가고 오른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발사능 경계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 지금 뭐 하고 있니? 엄청 빠르게 가고 있지? 얘는 어떻게 가고 있니? 엄청 느리게 가고 있지? 그럼 이 판의 경계 점점 어떻게 될까? 벌어지겠지. 그럼 그 사이에서 무슨 새로운 판이 생성될까 안 될까? 되겠지. 맞아? 이게 대륙이라면 뭐가 되는 거야? 열곡대가 되는 거고, 이게 바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해령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꼭 판의 이동 방향이 무조건 반대여야지 발사능 경계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속도 차이로 인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발사능 경계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얘가 뭐 8cm 펀 연이요. 얘는 2cm 펀 연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판은 1년에 몇 cm씩 늘어나는 거야. 계산이 안 돼? 어려워? 얘를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해. 뭐 했다고 생각하라고? 얘가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얘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아? 그러면 8에서 2를 빼. 뭐에서 뭘 빼? 8에서 2를 빼.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이제 판은 얼마씩 늘어나는 거야? 6cm씩 늘어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판은 오른쪽으로 몇 cm? 3cm 년. 왼쪽으로 몇 cm? 3cm 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어차피 판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 합쳐서 몇 cm 된다? 6cm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밑에 수렴은 경계도 보세요. 수렴은 경계 보니까 지금 걔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가 느리게 가고 뒤에가 빨리 가는 이런 형태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가 뒤에서 8cm 뭐 펀 연으로 가고 있다. 얘가 2cm 펀 연으로 가고 있어 라고 친다면 요 판에서 자꾸만 판이 몇 cm씩 사라져요? 1년마다? 얘도 똑같잖아. 얘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라고. 6cm씩 사라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뭐가 될까? 섭입대가 형성돼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만약에 두 개가 모두 다 대륙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충돌형 형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꼭 같은 방향이라고 해갖고 발산형 수렴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걔네들 이동 속도 차이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1 때는 그냥 반대 방향이요, 같은 방향이요 이렇게만 나왔다면 고2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되셨어? 자, 판의 경계, 지각 변동에서 발사능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쭉 특징들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뭘 외우느냐? 그 밑에 있는 거 전 세계 판 경계와 지각 변동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외우세요. 대략적으로 A, B, C, D, E, F, G, H까지는 딱 어느 위치에 있어요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도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세계 지도로 세계 지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일부분만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일부분만 이렇게 나왔다라고 쳤을 때 여기 아프리카라고 써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니네 책에는 아프리카라고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또 지금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찍찍찍찍찍 갈라져 있는 거 계단처럼 보이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럼 우리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발사능 경계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냥 라인으로만 거져 있다고. 그것만 보고도 여러분 여기에 발사능 경계가 있어요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일본인데 보면은 여기 마리아나 해구인데 보면은 삼각형으로 쏙쏙쏙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여기 섭입대가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수렴형 경계가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런 것도 써져 있다고 안 써져 있다고? 안 써져 있다고. 지도 자체를 니네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성아 알겠냐고. 세빈아 째려보지 마. 알겠어요? 이해 가셨어? 그런 것도 다 파악해야 돼. 그래서 알프스 산맥이요 그러면 바로 딱 찍어야 된다고. H 바로 찾아야 된다고. 히말라야 산맥이요 A 바로 찾아야 된다고.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다 바로 찾아야 된다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요 그럼 북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쪽에 있어요 이렇게 바로 찾아야 된다고. 안데스 산맥이요 남아메리카 왼쪽 서해안 쪽에 있어요 다 찾아야 된다고. 그쪽 해구 있어 없어? 있어요 찾아야 된다고. 그 옆에 나스카판 찾아야 된다. 나스카판하고 태평양 판 사이에 발사능 경계 일어나고 있어요. 찾아야 된다고. 거기가 이제 동태평양 해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동태평양 해령. 선생님 안 헤어지는데요. 시험 안 볼 거야? 안 헤어진다고? 볼 거잖아. 그럼 외워야지. 아셨어? 잠깐 쉴게요. 줄 먹어야지.
자, 보자. 과거와 미래의 대륙 분포 변화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한번 쭉 읽고 말 거예요. 알겠냐? 예. 자, 로디니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약 12억 년 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존재하였습니다. 로디니아 이전에서도 여러 차례 초대륙이 존재했다. 가장 오래된 초대륙은 약 36억 년 전에 존재했던 발바라다. 아, 뭔 소리야? 합쳐졌다. 벌어졌다. 합쳐졌다. 벌어졌다. 이게 계속 뭐 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한 3억 년에서 5억 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그리고 나서 판게아 형성. 로디니아가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어 이동하다가 다시 모여 고생돼 말에 2억 7천 년 전에 7천만 년 전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이 됐죠. 테티스해를 사이에 두고 위에 그림 보세요. 테티스해 찾으세요. 찾았어요? 사이에 두고 판게아의 북반구에는 로라시아 대륙 써져 있죠. 판게아의 남반구에는 곤도와나 대륙이 분포하였으며 판게아 주변의 바다를 판탈라사라는 바다라고 표현을 해줬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요때 시기 때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무슨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이 됐죠. 에팔레치아 산맥 어디서 나왔더라? 대륙 이동설. 그렇지. 대륙 이동설 지질 구조의 연속성 파트에서 나왔어요.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서 나왔죠. 보세요. 북아메리카 쪽에서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유럽 쪽에서는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은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또 분리가 되면서 나눠져서 각각의 이제 대륙에서 불리는 산맥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지. 대륙 이동설에서 요 내용 나왔었어요.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됩니다. 2억 년 전에 주생대 초기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로라시아 대륙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분리되었고요. 대서양이 형성됩니다. 1억 5천여만 년 전부터. 그럼 그전엔 대서양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대서양이 열리면서 로라시아 대륙과 곤도와나 대륙이 거의 분리되었고 다른 대륙들이 남극 대륙에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남대서양 확장. 1억 년 전에는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분리되면서 대서양으로부터 남대서양이 확장되었고요. 이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도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이 분리되었고 남극 대륙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분리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제일 나중에 분리가 되었네요. 그전에는 남극 대륙하고 다 뭉쳐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천만 년 전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고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왔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현재도 두 대륙이 충돌 계속이 되어서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됐나요? 그럼 앞으로도 또다시 초대륙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망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밑에 보시면 미래 대륙 분포 변화. 대륙들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반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하였고 대륙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럼 거기서 점점 벌어지면 해령이 생기겠지. 바다가 되고. 맞죠? 그럼 걔가 쭉 계속 벌어지면 새로운 판들이 계속 생기니까 밀린 애들이 결국은 섭입대로 들어가겠죠? 그럼 해구가 또 생기겠지? 섭입대가 생기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계속 사륙이 생기고 계속 소멸되다 보면 결국 대륙과 대륙이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겠지? 그럼 이제 밀도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될까? 솟아오르겠지? 무슨 산맥 생길까? 석고산맥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초대륙이 형성될 거다 이거지. 그러다가 또 어딘가에선 또 벌어지는 고관이 생길 거고 그럼 다시 열곡대가 생기고 또 다시 해령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거지 지구상에서. 그럼 지금 이제 또 시간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앞으로 한 2억 년 후에 한 2억 5천 년 후에는요 다시 초대륙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한 2억 5천 년만 더 사세요. 그러면 새로운 초대륙을 또 관찰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주면 되지. 나 때는 벌어져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보세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거지. 계속 그림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거지. 보여요? 어? 그럼 거기에 새로운 뭐가 생길까 나중에는? 해령이 생기겠지. 거기에 새로운 바다가 생기겠지. 나중에 언젠가는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어떻게 될 거다? 분리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거기에 이제 새로운 바다가 생기게 되겠군요. 라는 걸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됐니? 자, 30쪽 넘겨보시면 탐구자료창 보입니다.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으로 예측한 미래 대륙의 대륙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요 대륙이 분포하는 판의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단위는 센티미터 퍼 년입니다. 뭐라고요? 센티미터 퍼 년. 자, 그러면 거기 숫자가 쫙 나와 있는데 제일 큰 숫자가 나스카판 있는 데에 있어요. 보이나요? 숫자 얼마라고 적혀 있어? 16.8이나 되어 있죠. 그 위에 10.0 되어 있고 그 밑에 10.3 있죠. 그럼 얘네들은 계속 지금 뭐 하고 있구나? 벌어지고 있구나. 속도가 그나마 제일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걔네들의 양쪽 끝에는 섭입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섭입대가 보이는 상황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질 거야? 해양판이 없어질 거라고. 뭐가 없어진다고? 해양판이 없어지고 결국은 뭐하고 만나는 상황이 생길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나즈카판하고 서로 만나는 상황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이제 거기 이제 산맥이 형성되면서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밑에 그림 보면 1억 년 후에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2억 년 후에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대략적으로 2억 5천만 년 후에는 이렇게 초기 대륙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나스카판이 없어진다고요? 나스카판은 계속 생기죠. 나스카판의 오른쪽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계속 판들이 소멸되겠지. 오케이? 이해 가셨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기도 시험에 그렇게 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 판의 이동 속도가 어떻다라는 걸 볼 줄 아면 돼. 서로 다르다. 판의 이동 속도가 다 동일한 값이 아니다.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비교해 줄 줄 알면 된다고. 되셨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를 한쪽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도를 여러분들도 계산하는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니네가 좀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책 먼저 푸세요. 책 어디까지 푸시느냐? 35쪽까지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프린트 오늘 준 거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쌤 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때는 뭐 배울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게 무슨 구조론이야? 판구조론이잖아. 근데 판구조론으로도 모든 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와이 가본 사람. 하와이. 오, 한 명이야? 오. 가서 화산활동도 구경했어? 설명해요. 보통 그게 관광지로 많이 가잖아. 화산 활동이요? 뭐 이렇게 막 용암이 흐르고 뭐 그런 것까지 보지는 않고, 뭐 연기 나는 거 그것까지는 봤고,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연기는 안 나? 뭘 본 거야? 몇 학년 때 갔는데? 초등학교 때? 좋았어? 하긴 좋았겠지. 얘들아 잠깐만 볼게.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태평양판이야. 무슨 판이라고? 태평양판. 그러면 보통 이쪽 부근에서는 무슨 경계가 일어나고? 이쪽 서쪽에서는 수렴행 경계가 일어나고요. 이쪽에서는 무슨 경계 있죠? 발산. 여기 보전행 경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무슨 경계가 있어요? 발산행 경계가 있는 상황이야. 태평양 경계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경계 부근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알겠다 이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야? 판구조론이잖아. 맞아? 그래서 판구조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었고 앞으로는 또 이제 또 초기 대륙이 다시 생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하와이 섬이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활동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얘는 판의 경계야? 아니야?
아니지. 판의 한가운데잖아. 네. 판의 한가운데에서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판 경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야. 이 모습을 옆에서 보자. 자, 지구에서 보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외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외핵. 그 안쪽에 뭐 있어? 내핵. 여기 뭐 있어? 멘틀.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판의 경계고 여기가 판의 경계잖아. 맞아? 근데 하와이 섬은 지금 여기 있다고. 오케이? 오씨 이거 어떻게 설명해? 밑에 지금. 그걸 플룸 구조론이라 그래요. 무슨 구조론이라고 한다고? 플룸 구조론이라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판 구조론뿐만 아니라 플룸 구조론, 다른 거 설명이 안 되는 포인트들 자체를 따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플룸 구조론과 판 구조론이 합쳐지면서 지구 전체에서 지각 변동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생길 거야 라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실질적으로 플룸 구조론은 뭐냐면 섭입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있죠. 얘가 이제 해양판이고 이쪽에 대륙판이다라고 친다면 해양판이 밀도가 커갖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는 애가 여기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가 들어가는 애가 쫙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외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무거워서 들어갈까 가벼워서 들어갈까? 무거워서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플룸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차가운 플룸. 차가워야지 입자사역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럼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럼 밀도는 커지겠지.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무거워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 뭐 하는 애도 있어야 될까? 나오는 애도 있어야겠지. 이쪽 부분에서 엄청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그걸 우리는 무슨 플룸이라고 할까? 얘 차가운 플룸이라 했잖아. 그렇지. 뜨거운 플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러한 포인트를 뜨거운 포인트다라고 해서 핫스팟이라고 하는 거야. 핸드폰 여기서 이렇게 이거 말고 핫스팟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 열점이라고 하는 거야. 하와이 섬에 여기 부근에 열점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뜨거운 플룸이 쳐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 변경이 돼 안 돼? 이동 안 해. 그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데 요 태평양 판 자체가 이동을 하냐 안 하냐. 이쪽에 무슨 경계라 그랬어? 수렴형 경계라 그랬지? 그러면 이 태평양 판이 어디로 갈까? 섭입대 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겠지? 맞아? 그러니까 요 판이 이동을 하는데 요 핫스팟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안 변하니까 핫스팟은 계속 여기였었는데 처음에 있던 요 섬은 여기 있었던 거야 원래. 근데 판이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도 이동했던 거지. 맞아?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여기 쫙 이렇게 끊으면 초창기 때는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섬이 이렇게 나열돼 갖고 생긴 거야. 맞아? 그 다음에는 판이 이렇게 초반에는 이동하다가 지금 현재는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밀린 거지. 그래서 지금 거기 하와이 섬 가면 이제 지금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큰 섬이 그 뭐냐? 그거 아무튼 거기 있어. 뭐 무슨 제도라고 해.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섬. 보통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여행을 가지. 배를 타고 가든가 또 누구처럼 헬기를 타고 가든가. 이 새끼 헬기도 타봤네. 대박. 나도 타봤는데. 뛰어내리는 거. 와 역시 뭐지? 타서 SSL 출신. 뛰어! 이렇게 뛰어내진 않아. 이렇게 뛰어내. 중요한 부분 이렇게 모아갖고 뛰어내다가 이게 입을 벌리고 하다가 이렇게 물에 딱 맞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빨 다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입을 이렇게 모으고 코도 이렇게 막고 쑥 내려가면서 코로 이제 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고 이제 중요한 부분 거기를 잡고 쑥 떨어지지. 쑥 떨어져. 미리 장비를 싹 던져. 뭐 스킨스쿠버 장비나 또는 보트나 이런 것을 싹 던져. 그리고 우리가 쑥 떨어져. 거기서 수영해갖고 장비 막 모아. 카트리지 터트려갖고 보트 키우게 해갖고. 겁나 높이서 떨어져요? 한 15m? 한 4층 높이? 선생님 놀이기구 잘 타죠? 잘 타겠지? 옛날에 한참 찼지? 그냥 지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 아니 그거 한 3분 타려고 3분에서 5분 정도 타려고 5분도 길지. 얼마 안 되잖아. 네. 그거 타려고 한 1시간 반 기다리고 와. 너무 지겨워. 다리 아프고. 그냥 그러시니 그냥 술 먹고 앉아 있는 게 낫지. 응. 남 타는 거 이렇게 구경하든가. 응. 그게 더 낫지. 스르륵. 어쨌든. 뭔 말인지 이해 갔었어?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때. 됐니? 다음 주에 과학 쉬니까요. 쉰다고 과학도 그만두지 말고 과학도 손 놓지 말고 문제 풀면서 계속 복습하세요. 예습하란 소리 안 할게. 복습만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쌤, 저 프린트 좀. 알겠습니까? 쌤. 예? 공부하세요. 화학 듣는 친구들도 있고 물리 듣는 친구들도 있죠? 공부하세요. 나는 그게 걱정이야. 다음 주에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그냥 손 놓고 있다가 2주 뒤에 봤는데 쌩 바보가 돼갖고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죽어라고 열심히 한 게 노력이 그냥 걱정이라고. 알겠어?